씨, 머리가 너무 착해졌다. 파마를 해야 되는데. 졸려 죽겠어. 자, 시작해 봅시다. 몇 쪽이냐? 180쪽입니다. 명제의 역과 대우. 명제의 역과 대우란 무엇인가? 자, P이면 Q이다가 원래 주어진 명제라고 했을 때 이거의 역이 뭐냐? Q이면 P이다고, 대우는 그걸 둘 다 부정한 거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다. 알았지? 이 중에 중요한 건 대우가 중요합니다. 대우가 중요하다. 자, 뭐 중요한 게 뭐 있냐?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다? P이면 Q이다. 와 not Q이면 not P이다. 의 참 거짓이 일치한다. 참 거짓이 일치한다. 증명 가능합니다. 그 다음 P이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의 참 거짓은 그건 어떻다? 어떻다?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럼 왜냐? 왜냐? 이건 왜 그러냐? 자, 무슨 뜻? 무슨 뜻? P이면 Q이다가 참인 명제라는 뜻. 이게 참이라는 뜻. 이게 참이 되려면 P라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이 부분집합이 돼야 돼. 딱 보면 이건 소문자, 이건 대문자 같지? 대괄통이 좀 크면 대문자야. 알았지? 이게 성립하, 이거 두 개가 같은 말이죠. 그럼 이게 성립하면 또 뭐가 성립해? 둘 다 여집합했을 때 순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아, 대괄통이 작아졌네. 크면 큰 대집합이야. 자, 요게 성립하면 또 뭐가 성립하는 거야? not Q이면 not P이다가 성립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얘가 맞으면 얘도 맞다. 거꾸로 얘가 거짓이면 이게 안 될 거고 이게 안 될 거니까 이게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 거짓이 일치한다. 다음 요건 왜 안 되느냐? 사실 안 되는 거는 반례를 들어주면 되는데 간단하죠. 그죠? 원래 명제하고 대우 명 역명제하고는 뭐 상관없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저런 식으로 본다면 P면 Q에다가 참이라고 해서 그럼 P가 Q의 부분집합인데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Q가 P의 부분집합이 되나요? 요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Q이면 P라도 이거 되냐? 이거 안 되죠. 거짓도 마찬가지고. 알았지?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거 하고 3단 논법. 3단 논법이란 무엇인가? 자, 3단 논법이란 뭐냐? 3단 논법이라는 건 뭐냐?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E면 P이면 R이다도 참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요거 제일 유명한 3단 논법이죠. 증명은 뭐로 해? P집합이 Q의 부분집합, Q는 R의 부분집합. 그럼 P는 R의 부분집합 맞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지? 요 대우명제하고 좀 이따 나올 거야. 또 충분히 강조를 할 겁니다. 요거 두 개를 엮어가지고 문제 만드는 거는 거의 모든 시험에 나온다고 보면 돼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예, 나오면은 그때 이야기합시다. 그 문제에서. 자, 넘어가 봅시다. 예제 8번. 야, 지금 이렇게 요거밖에 안 오면은 오후에 어떡하려고 그러지? 강의시 2개 써야 되겠네. 예제 8번.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 거짓을 판단하세요. 괄호 1번. x가 1 이상 2고 y가 1 이상 2면 x 더하기 y가 2 이상 2다. 어때요? 역 대우를 쓰랬지? 이거 참이죠? 1 이상인 거랑 1 이상인 거 더했으면 2 이상이 되는 건 참이죠? 그지? 그러면 역하고 대우를 쓸 건데 대우는 무조건 참 되는 거야. 그지? 근데 대우가 생긴 게 아주 기분이 별로이게 생겼을 거야. 왜냐면 그리고를 갖다 부정하면서 또는이 나올 거거든. 결론에 또는이 나오면 좀 그래. 자, 역 먼저 x 플러스 y가 2 이상이면
x가 1 이상 2고 y가 1 이상 2다. 헛소리죠? 그죠? 10하고 0일 수도 있어. 맞지? 10하고 0일 수도 있잖아. 안 된다고. 이거 부정하면 x 플러스 y가 2보다 작다. 이면 x가 1보다 작거나 y가 1보다 작다. 이거죠. 어때? 그냥 요거만 봤을 때 참인 걸 생각하기 좀 어렵지 않니? 말이 좀 어려워. 또는이 들어가는 거. 결론에 또는이 나오잖아. 말이 조금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더한 게 2보다 작으면은 둘 중에 1보다 작은 게 있다 이 말이거든. 맞아요. 맞는데 뭔가 좀 그렇죠? 이럴 때 이런 걸 참인 걸 보일 때 어떻게 하면 돼? 이거 가지고 보이면 되는 거야. 둘이 대우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하기가 힘들어? 그럼 이거의 대우를 쓰는 거지. 이거랑 둘이 서로 대우잖아. 3분의 7하고 7분의 3이 얘가 이거의 역수죠? 거꾸로 얘는 이거의 역수지. 서로 역수인 거지. 대우도 마찬가지야. 얘에 대해서 얘가 대우라면은 얘에 대해서는 얘가 대우가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요게 참인 걸 보이기 위해서 얘를 보여주면 됩니다. 근데 1 이상인 거랑 1 이상인 거 더했으면 2 이상이 되는 건 뭐 그냥 자명한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참 맞고 참 맞고 이거는 거짓이다. 괄호 2번 들어가 봅시다. 곱한 게 2가 아니면 이것 2면 x1 아니다 또는 y는 2가 아니다. x가 1이 아니다 또는 y는 2가 아니다. 어때 이거? 맞는 것 같아? 어? 모르겠지 잘. 그치? 대우로 먼저 써보자. x가 이것이 대우 쓰면 뭐야? 이것 부정해서 1이다. 2고 y는 2다. 2면 곱한 게 2다. 맞죠? 그쵸? 맞잖아. 맞는 거야. 여기 또는이 나오잖아. 거기다 이건 맞지 않다까지 있지? 같지 않다. 다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 같지 않다 하고 또는에 어려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딱딱 맞는 걸 좋아해요. 각이 딱딱 살아있고 둘 다 맞는 걸 좋아해. 이거 맞아도 괜찮고 저거 맞아도 괜찮고 이런 관대한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드리뭉실한 거. 딱딱 맞는 걸 좋아하거든. 이런 거 좋아한다고. 이런 거. 이거 맞는 거 이거 모르겠잖아. 근데 이거 써놓고 보니까 어때? 이거 맞아. 얘 1이고 얘가 2면은 둘이 곱한 건 2 맞잖아요. 그죠? 얘 참입니다. 그럼 이것도 참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알겠지? 그럼 역은 뭐야? x가 1이 아니다. 또는 y가 2가 아니다. 2면 x 곱하기 y는 2가 아니다. 거짓이죠? 이건 거짓인 걸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참인가? x가 1이 아니다. 또는 x가 2가 아니다. 이면 곱한 거는 2가 아니다. 거짓? 뭐 얘가 이게 아니라는 건 둘 다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3분의 2고 얘가 3이면 곱해서 2 되죠? 둘 다 이거 만족하지 않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 맞죠? 됐습니까? 다음 3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합집합이 B랑 같으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요게 B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지? 중요하다고 굉장히 강조했던 거. 요거랑 같은 거 5가지. 여기 4가지 더 있는 거 알죠? 교집합이 A 되는 거, A에서 B 빼면 공집합 되는 거, 둘 다 여집합하면 반대로 뒤집히는 거, 안에 거 여집합과 밖에 거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되는 거. 이거 참입니다. 이거의 역은 뭐예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은 A 합집합 B가 이거다? 이거 참이죠. 뭐 저기 순서상으로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필요충분 조건이잖아. 그리고 대우는 뭐야? 대우는 요거 부정하라 했다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하면 안 돼. A가 B의 부분집합이다의 부정은 뭐야?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야. 이러면 A 합집합 B는 B가 아니다. 참이죠. 근데 얘가 참인 걸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 왜? 얘가 참이잖아. 대우 참이라고. 알았지?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 자체가 이게 요 두 놈이 서로 필요충분 조건이다 보니까
대우랑 역이 둘 다 참이 되는 거죠. 아직 필요충분 조건은 나오진 않았지만. 네, 아래 두 문제 좀 풀어봅시다. 애들 전화 좀 하고. 건우 나랑 하고. 9 갑시다. 9. 11월이 어떤 시점이냐면 너네가 중학교 거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거로 완전 바뀌게 됐을 때가 11월이었거든. 그때가 고3들이 다 빠질 때야. 고3들이 빠지면서 고2들이 거기를 채우고 내려가고 다시 이제 예비 고1들이 들어오고 너네 1년 후배들. 그렇게 되는 시점이거든. 11월이. 자, 9번 명제의 대우가 참여되도록 하는 어쩌고 저쩌고. XY는 실수입니다. XY는 실수고 X 더하기 Y가 3보다 크다 이면 X가 A보다 크다 또는 Y가 1보다 크다. 요게 참이래요. 이때 A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A 최대값. 그럼 요거 자체를 그냥 하는 건 좀 어렵단 말이지. 근데 보면 A가 2지 뭐겠어. 그지? 더해가지고 3 되는 거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2겠지. 시험이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좀 더 엄밀하게 한다면 대우를 써보라고. 대우를 써보면은 X가 A 이하 2고 Y가 1 이하 2면 X 플러스 Y는 3 이하 2다 이거잖아. 그지? 근데 X가 A 이하이고 X가 1 이하이면 Y가 1 이하이면 원래 뭐가 성립하는 거야? X 플러스 Y가 A 플러스 1 이하가 성립하는 거지. 이것이면은 이것이다가 참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돼? 이 왼쪽에 있는 애가 더 작은 집합이 돼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요 놈이 요 놈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A는 2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 네. 근데 문제 검은색 문제 딱 보면 A는 2겠지. 뭐겠어? 다음 10번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 자, P이면 Q이다가 참, not R이면 not Q이다가 참. 다음 중 항상 참인 것만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저거 두 개, 이 검은색 두 개로 인해서 참인 게 몇 가지 나와? 4가지 나옵니다. 4가지. 4가지. 일단 이거의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거의 대우, Q이면 R이다. 두 개 나왔어. 두 개 더 나오면 돼. 두 개 더는 어떻게? 요렇게 링크가 되면서 뭐가 돼? P이면 R이다. 3단 논법. 또 그거의 대우 명제. not R이면 not P이다. 이거는 이거의 대우라고 할 수도 있고 not R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 3단 논법일 수도 있는 거고. 요렇게 4개가 항상 주어진다고 문제에서. 문제 내기 참 좋잖아. 그지?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하기도 좋지만 보기 5개 주고서 틀린 거 고르셔도 나올 수 있고. 그치? 자, P이면 R이다. 여기 있네 기억. 그 다음 not R이면 not P이다. 여기 니은 not P이면 not R이다. not P이면 not R이다. 없죠. 디귿 땡. 그 다음 not Q이면 not P이다. 여기 리을. 자, 그 다음 Q이면 not R이다. Q이면 not R이다. 없죠.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맞게 되는 거다. 알았지? 워낙 저거는 그냥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자, 아래 문제 풀어보시고. 건우 뭐 안 돼? 했어? 채점도 했어? 네.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인데, 자, 요런 관계가 성립할 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내가 맨날 얘기해 주는 거는 그거예요. 연상연하 생각하면 돼요. 얘랑 나랑 비교하면 내가 나이가 더 많아, 그지? 근데 내가 원장쌤이랑 비교하면 내가 더 나이가 어려. 상대적인 거야.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요런 관계가 성립할 때 얘가 충분 조건이고요. 얘가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2의 배수, 4의 배수, 8의 배수.
누가 제일 원소를 많이 가지고 있을까? 어차피 다 무한집합이긴 하지만 누가 더 촘촘하니? 2의 배수가 촘촘하죠? 이놈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제 얘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이런 관계거든. 이때 얘는 있잖아.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 조건입니다. 왜? 이것이면 이것이다가 참이잖아. 8의 배수는 다 4의 배수 되죠? 4 곱해져 있잖아 다. 맞지? 그러니까 이것이면 이것이다 참이야? 그러면 얘를 둘이 비교했을 때는 얘가 충분 조건, 얘는 필요 조건입니다. 근데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어때요?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가 참이 되는 거거든. 맞지? 그때는 뭐야? 얘가 충분 조건, 얘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거는 그 명제 상에서 둘 사이를 비교하는 건데 어떤 놈이 맨날 필요 조건이고 맨날 충분 조건 그런 건 아니야. 이 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달라질 때마다 둘은 좀 변화가 생기는 상대적인 거야. 이거는 개념이. 알았지? 그러니까 4의 배수가 필요 조건일 때도 있지만 충분 조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집합 사이의 관계는 더 작은 애가 충분 조건입니다. 큰 애, 넉넉한 애가 필요 조건이야. 알겠지? 예. 그리고 두 조건이 요런 관계에 있을 때가 있어. 이때는 둘 다 뭐라 부르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이건 언제냐? P하고 Q가 둘이 진리집합이 서로 같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얘들 둘을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한다. 아까 있었지. 원래 명제랑 여기랑 다 참이 되는 놈이 있었잖아. 그지? 가는 것도 참, 오는 것도 참. 이럴 때 우리는 이거를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다. 예. 말 뜻은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복대동, 청주시, 충북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너 어디 살아? 그런데 저 복대동 살아요 했으면 청주시라고 말할 필요 없죠? 이걸로 이미 충분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미 이 자체로 충분한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뭐냐? 여기 살기 위해서 요런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일단 요걸 만족할 필요가 있는 거죠. 배경이 되는 조건이 필요 조건인 겁니다. 굳이 뭐 그런 말 뜻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런 관계가 성립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런 식으로는 쓰지 마세요. 화살표를 거꾸로 가는 모양으로 쓰지 말라고. 화살표는 이 기호는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쪽이 충분 조건, 이쪽이 필요 조건인 겁니다. 알았지?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예제 11번처럼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참 거짓 잘못 생각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참 거짓을 잘하면 새로운 거 배우는 거는 새로운 거 배워가지고 잘 풀어줄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참 거짓 이거에 경험치를 많이 쌓아가지고, 그리고 아마도 여기는 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자, 11번부터 보면 다음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Q는 어떤 조건인지 말해보세요. 괄호 1번. 자, X가 0보다 작다. 괄호 2번. X 더하기 절대값 X가 0이다. 예. 자, X가 0보다 작으면 이건 나올 때 뭐로 나와? 마이너스 X로 나와. 그러니까 어때? 0 되지? 그러니까 요즘 가는 거 참이 됩니다. 근데 오는 건 어때요? 거짓입니다. 뭐 예를 들어봐, 지원아. 거짓이냐 참이냐 묻는 건 어려울 수 있어. 그치? 참이라고, 야 이거 참이야 왜 참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증명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쓸 수 있거든. 또 이거 거짓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지? 그럼 발레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쓰면 돼. 그래서 얘기를 해준 거야. 거짓입니다. 왜? 그렇죠. 0이죠. 0 더하기 0은 0 되잖아요. X는 0 때문에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만 참이네?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알았지? 다음 괄호 2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다. 절대값 대표적인 필요 충분 조건이거든. 가는 거 참이고 오는 거 참이야. 왜? 이 둘 다 뭐야? 결국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뭐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냐면은 A는 0, 2고 B는 0이랑 다 필요 충분 조건들이에요. 얘들은. 알았지? 이런 게 몇 개 더 있어. 이런 것도 있어요. A 더하기 BI가 0이다. 이것도 요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죠. 물론 A, B가 실수일 때. A, B가 실수면 이거 둘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지? 이런 것들 다 필요 충분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나왔어. 이거 뭔 소리야?
둘 중에 0인 게 있다는 얘기지? 맞지? 아, 근데 여긴 X가 있는데 여긴 AB를 써놨네. 중요한 건 마음이죠. 예. 이건 아니야. 이거는 뭐야? 또는입니다. 맞죠? 이건 교집합이라면 이건 합집합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들어가요. 필요 조건이야, 쟤는. 다음 3번.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야, 너네 춥겠다. 괜찮아? 튼튼하네. 안 추워? 분위기 타는 거 아니지? 이등변이면 정삼각형이다? 아니죠. 정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맞죠. 그죠? 이등변 삼각형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안 되잖아. 그지? 두 변만 같은 게 이등변 삼각형. 아니, 두 변이 같은 게 이등변 삼각형인데 두 변만 같은 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근데 가는 건 맞죠. 두 변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조건? 화살에 맞기만 하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다. 알았지? 네. 아래 세문, 세 개 있어요. 빨리 풀어보시오.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 낫 P이면 낫 P가 요놈이 낫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화살에 맞아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 기왕이면 필요 조건이라 했으면 오른쪽에 쓰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게 성립하면 뭐가 성립해야 돼? 뒤집히는 거 성립해야 되는 거지? 맞지? 뒤집히는 게 성립. 뭐 집합으로 치면 뭐야 이게? Q 여집합이 P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란 얘기지. 요거의 진리집합이 여기 부분집합 돼야 되는 거잖아. 요거랑 똑같은 말 5가지 쫙 있죠 또? 뭐 있어? P가 Q의 부분집합, 교집합하면은 작은 거, 합집합하면은 큰 거,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 마지막으로 안에 거 여집합, 밖에 거 합집합하면은 전체 집합. 찾아볼까? 항상 옳은 것은 여기 있네요. 3번. 그치? 나머지는 아니다. 여기 나와야 돼, 이게. 이 명제에서 더 중요한 거야. 옆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한 상수를 구해보자. 부등식 풀어보란 얘기죠. 괄호 1번. P라는 조건은 마이너스 2 이상 5 이하. Q라는 조건은 절대값 X가 A 이하. 예, 이때 P가 충분 조건이었으면 좋겠대. 여기서 여기로 쏘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쏙 들어가라. 이걸 뭐랑 같은 말? 마이너스 근데 문제가 좀 요런데 등호 좀 빼놓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 여기는 등호인데 여긴 등호 없고 막 이래야지 틀리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니? 마이너스 2에서 5까지고 이걸 다 포함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보항 넘어가서 A 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요 마마 곱해주면 A가 2 이상이 되는 거지. 이거와 이거의 공통 부분 따라서 뭐? A가 5 이상이다가 되는 거죠. 맞죠? A 범위를 구해보시오. 다음 괄호 2번. X가 X 더하기 3이 0이 아니다. 이것이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 아니다. 이거라는 거잖아. 그지? 맞지? 벌써 헷갈리잖아. 화살표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맞으면 뭐가 맞아? 대우가 맞아야지. 그럼 요거 부정. 그러니까 요렇게 해놓고서 요렇게 지울게. 이러면 이거에 대우를 써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거 부정. x는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다니까 x는 마이너스 3이다 부정이죠. 이것이면 요거의 부정. 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27이 0이다가 성립해야 되는 거고 대입하면 되는 거죠. a 구하는 문제죠. 그치? x가 마이너스 3이래. 9 마이너스 9a 더하기 27은 0이다. a는 얼마다? 4다. 됐나? 여기까지 얼른 해보시고 하시고 알았지? 자, 명제의 증명 들어가 봅시다. 오늘 명제를 한번 끝내봅시다. 명제의 증명, 정의, 정리 뭐 이렇게 있는데요. 거의 정의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라고 나왔는데 명확도 필요합니다. 명확에다가 추가로 콤마 찍고 간결도 좀 추가해놓으세요. 간결. 뭔 뜻인지 알죠? 191쪽 위에 정의 해가지고 용어의 뜻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표현한 문장을 정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justice가 아니고 definition이에요. 수학에서 정의는 definition입니다. definition. 그래서 용어의 뜻을 갖다가 명확하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말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평행사변형 했으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삼각형 하면 됩니다. 다른 설명 필요 없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삼각형 하면 그게 평행사변형인 거야. 근데 평행사변형 했더니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고 두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을 하며 막 이런 말까지 다 하면 안 된다고. 그건 정의가 아니야. 알았지? 정의는 간결해야 됩니다. 명확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간결하게 표현하다가 명확성이 떨어지면 그것도 안 됩니다. 한 쌍이 평행한 사각형 그려버리면 그건 사다리꼴이에요. 알았죠? 정의라는 건 그런 거고, 정의라는 거는 우리보다 훌륭한 수학자들이 우리보다 훌륭한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수학자들이 이미 증명을 잘 해놓은 좋은 성질들이 있어요. 정의만큼은 아니지만 너네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도형의 증명을 많이 봐왔거든. 이등변 삼각형 하면은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야. 다른 말은 정의가 아니야. 이게 정의야. 그거로부터 뭐가 성립하느냐? 밑각이 같다도 성립하고요.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도 성립합니다. 이런 게 다 정리예요. 증명이 이미 완료되어 있는 것들. 증명되어 있거든. 이것도 증명되어 있고 이것도 증명이 되어 있어요. 다 이걸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저걸 통해서 그리고 합동을 이용해서 다 증명하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정리에 들어가는 거고 이건 다 그 용어의 아주 중요한 성질들입니다. 알았죠? 예, 중요한 성질들이에요. 그럼 방금 내가 뭐랬지? 증명이 된 거라 했잖아. 그지? 증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갖다가 정당화하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하는 거고 증명은 종류가 직접 증명이 있고요. 간접 증명이 있습니다. 직접 증명은 너네가 그동안 많이 봐왔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삼각형 합동 조건 이용해가지고 증명하고 막 이런 거 있지? 두 변의 길이 같은 걸 증명하고 하는 거. 세모이면 네모이다. 네모이면 동그라미다. 동그라미면 별표다. 따라서 세모이면 별표다. 이런 걸 하는 게 직접 증명입니다. 순서대로 딱딱딱 가다 보니 딱 나오는 거. 근데 직접 증명이 항상 이렇게 좀 편하지 않아. 쉽지 않다고. 그럴 때 쓰는 게 간접 증명이거든. 간접 증명은 말하자면 좀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뛰어난 수학자가 왜 너네 난제 있죠, 난제. 막 해결 안 된 그런 증명들 있잖아. 왜 한 2년 전에 허준희 교수라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국적을 딴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필드상 탔을 거야. 우리나라 출생으로 첫 번째 필드상이거든. 근데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니더라. 미국 국적이더라고. 뭐 아예 그쪽 취득해가지고 그런가 봐요. 아무튼 그런데 그 사람이 저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대, 지금. 이런 난제들을 갖다가 많이 해결하고 있대. 평생에 하나 해결할까 말까 한 거 갖다가 막 해대고 있나 봐. 그러니까 필드상을 타죠. 근데 예전에 어떤 뛰어난 수학자는요, 이런 잘 안 되는 증명을 이런 잘 안 되는 증명을 갖다가 할 때 이런 간접 증명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직접 증명만 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걸로 증명했는데, 이거 나 안 칠 거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대. 그러니까 좀 치사한 방법이라 이거지. 이거로 못하니까 이걸 쓴다 이거지. 그런 간접 증명의 두 가지. 근데 이게 치사한 방법 아니야. 알았지?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귀류법이라고 있어요. 귀류법. 그 다음은 대우를 이용하는 증명이라서 그냥 대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귀류법이라고 있고 대우법이라고 있어요. 귀류법은 뭐냐? P이면 Q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not Q를 가정하는 거야. 아니 Q가 맞는 건데 not Q를 가정해버리면 무슨 일이 생겨? 모순이 생기지. 왜 모순이 생겼지?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했으니까. 그럼 이게 틀린 거거든. 따라서 뭐다? Q가 맞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귀류법. 대우법은 뭐냐? 아까도 한번 나왔었는데 P이면 Q를 증명해야 돼. 어려워. 그래서 대우를 쓰는 거예요. 대우를. not Q이면 not P를 써놓고서 얘를 증명하는 겁니다. not P이면 not Q이다.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 되잖아. 그럼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 참이 돼? 되죠. 이런 방법을 쓰는 게 대우법인 거예요. 그래서 요 단원에서는 요거 두 개로 증명하는 게 이제 예제가 하나씩 이렇게 나올 겁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그 다음 합시다. 시작해보자. 예제 14. 자연수 AB에 대하여 자연수 A 곱하기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어렵죠. 뭐라 했어 아까? 또는이나 같지 않다 이런 게 있으면은 증명이 좀 어렵다. 금방 성기 잘 안 돼? 그래서 뭘 써라? 대우를 써봐라. 대우가 뭐야? A 또는 B가 짝수이면 A 곱하기 B가 짝수. 이게 대우잖아, 그지? 아닙니다. 이건 여기죠. 그죠? 개뻘짓을 해버렸네. 이걸 부정해야지. 그럼 뭐 해야 돼? A 또는 B가 짝수면 반대는 뭐지? 그렇지. 둘 다, A, B 둘 다 홀수인 거죠. 이게 또는이잖아. 이게 뭐야? A 짝, or B 짝인데 이걸 부정하면은 얘가 아니고 얘도 아니다 되는 거니까 A, B 둘 다 홀수. A, B 둘 다 홀수. 홀이면 A 곱하기 B가 홀수. 홀수면 홀수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지. 대우를 쓰는 거지. 대우를. 그래서 써보자. A는 2K-1, B는 2L-1, KL은 자연수.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라고 놓으면 A 곱하기 B가 뭐가 되느냐? 2K-1, 2L-1, 4KL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L 플러스 1 요만큼을 2로 묶어버리면 2KL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 플러스 1인데 요만큼이 뭐야? 자연수죠? 그 둘이 곱한 거에 2배 한 거에다가 K 빼고 L 빼봐야 뭐야? 자연수죠, 그죠? 예, 이게 자연수예요. 자연수다 보니까 둘 다 1이면 0이 될 수도 있나? 둘 다 1이면 0이 될 수도 있다, 그지? 그치? 어쨌든 이게 뭐가 돼? 홀수지? 그치? 맞죠? 정확하게 하려면 얘들은 0, 1, 2 요런 정수죠.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거기다 2를 곱하고 1 더해주면 홀수 되는 거잖아. 따라서 뭐다? 따라서 A 곱하기 B가 홀수가 돼버렸죠. 뭐라고 하면 돼? 대우가 참이 돼버렸지.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야. 알았지?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다음 옆에 15 규律법. 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해봐라. 제일 유명한 규律법 증명입니다. 이게 증명 시작합니다. 어떻게 가정해? 증명을 시작해 보는데 루트 2는 유리수다. 하자. 즉 루트 2를 P분의 Q라고 할 건데 PQ는 서로소인 자연수다 라고 놓을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왜 굳이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놔야 되냐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기하분수란 얘기야. 약분이 잘 되어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막 6분의 8 이런 거 아니란 얘기라고. 3분의 4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하분수란 상태이다. 양면을 곱해주면은 Q는 루트 2P가 되고 양면을 제곱하면은 Q제곱은 2P제곱이 돼서 이게 뭐가 돼버려? 짝수가 돼버리지. 2의 배수가 돼버리죠. 2의 배수라고 쓸게.
2의 배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Q도 2의 배수가 됩니다. 사실 이것도 원래 증명을 해야 됩니다. Q제곱이 2의 배수면 Q도 2의 배수인 것도 원래 증명을 해야 돼요. 뭘로? 귀류법을 쓰든 대우법을 쓰든 증명을 해야 돼. 이건 원래 뭘로 증명하는 거냐면 대우를 쓰잖아. 뭐야 이게? Q가 2의 배수의 반대가 뭐야? 홀수. 이면 Q제곱이 홀수. 이게 대우 명제잖아. 그지? 이것이면 이것이다의 대우가 이거잖아. Q 홀수. Q 자리에다가 2K-1. K는 자연수. 하면은 Q제곱이 뭐가 돼? 2K-1의 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2로 묶으면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거 자연수 맞지? 물론 0이 될 수도 있어. K가 1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됐어? 홀수가 됐지? 대우가 참이 됐다 그지?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먼저 참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놓을 수 있냐? Q를 2K 빼기 1이라고 놓을 수 있어. 여기 K를 썼으니까 K 쓰는 건 좀 그런가? L이라고 하지 뭐. 2L 빼기 1, L은 자연수.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2의 배수라 했으면서 이렇게 쓰고 있네. 2L이라고 써야지. 짝수니까. 이걸 갖다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Q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 4L 제곱은 2P 제곱이야. 따라서 P 제곱이 뭐가 돼? 2L 제곱이 돼. 2의 배수다 그지? 따라서 P도 2의 배수가 되지. 짝수가 되지. 어때? Q가 2의 배수인데 P도 2의 배수가 돼버렸네. 뭐야? 모순이야. 둘이 서로 했잖아. 뭐의 모순? 서로소의 모순이야. 서로소의. 둘 다 2의 배수니까 적어도 2를 공약수로 가지겠죠. 둘 다 2의 배수니까. 맞지? 이런 서로소인 모순 왜 생겼어?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따라서 루트 2는 뭐다? 무리수다. 요렇게 하는 게 귀류법이야. 알았지? 예. 아래에 있는 문제들 좀 한번 풀어봅시다. 예. 대소비교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고, 자, 보자. P하고 Q가 둘 다 실수야. 둘 다 실수잖아. 그랬을 때 얘가 더 큰지 작은지를 보이고 싶어? 그러면 뺐을 때 풀었으면 된다. 요거 두 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실수해서. 허수가 들어가면 대소비교를 못해. 알았지? 0보다 크다 같다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 못하고요. 요거랑 같은 말이라는 거. 근데 루트나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대소비교를 할 때는 단순 비교가 좀 힘들어. 이게 힘들어요. 근데 둘 다 PQ 둘 다 양수라는 이런 보장이 있다면, 양변이 다 양수라는 보장이 있다면 P가 Q보다 크다는 거랑 P 제곱이 Q 제곱보다 크다는 거랑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루트랑 절대값을 갖다가 상쇄시켜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곱해서 비교를 하면. 알았지? 근데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좀 필요해. 0 이상이라는 조건이 필요해. 마이너스가 섞여 있으면 안 돼. 마이너스 7하고 3하고 비교하면 얘가 더 크지만 제곱하면은 얘는 49, 얘는 9라서 얘 뒤집힌단 말이지? 안 돼. 알았지?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또 뭐도 성립하느냐? 근데 이거는 거의 안 쓰거든. P가 Q보다 크다는 말이랑 뭐가 성립하느냐? P분의 Q가 1보다 작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 됩니다.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요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얘는 뭐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돼. 얘는 요거를 씁니다. 요거를. 알았죠? 예. 여기 지금 소 챕터 이름이 절대부등식인데 절대부등식이 뭐냐? 항등식 같은 겁니다. 항상 참인 부등식,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항상 참인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항상 참인데 해를 구하면 맨날 모든 실수 아니겠니? 항상 참인데? 그지?
그러니까 해를 구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가 왜 절대부등식이냐? 증명하시오. 절대부등식이 되기 위한 x, y의 값을 구하시오. 조건을 구하시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절대부등식은 그렇다. 이런 절대부등식은 두 종류가 있는데 유명하지 않은 거, 이름 없는 애들, 듣보들, 그 다음에 이름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디 있느냐? 예, 거기 여러 가지 절대 195쪽에 보면은 센터에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라고 나오잖아, 그지? 얘네가 듣보들이야. 얘네가 듣보들입니다. 이름 없어요. 이름이 없어. 근데 이제 예제 한 페이지 정도는 차지한다, 애들이. 알겠지? 뒤에 넘겨보면은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나오고요. 그 아래에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교육과정 어딘가에 걸쳐 있어가지고 빠졌다는 교과서도 있고 선생님 중에는 수업을 하시는 분도 있어. 이거는 너네가 언제쯤 배울라나? 10월 언젠가쯤에 배울 거거든? 아마 10월 언젠가에 배울 거야. 집합 배우고 나서. 명제까지 다, 그러니까 필요충분 조건 지나고 나서 이제 이게 나올 건데 잘 봐. 너네 선생님이 코시 슈바르츠를 하시는지 혹은 이런 건 안 낸다라고 하시는지 낼 거라고 하시는지 잘 봐야 돼요. 먼저 물어보진 말고, 알았지? 먼저 뭐 총대 메고 먼저 물어보진 말고 선생님이 이거를 갖다 강조를 하시는지 아니면 또 강조해서 이건 교육과정에서 받았으니까 안 낼 거야 이런 거 말씀하시는지 좀 봐야 돼. 우린 둘 다 그냥 합니다. 알았죠? 예, 유명하지 않은 절대부등식이 거기 보면 3가지 정도 있고요. 뒤에 보면 증명하는 것도 나오는데 예, 다 유명하지 않은 이런 절대부등식은요. 완전제곱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0 이상이다. 이게 절대부등식이다. ab가 실수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좌변에 갖다가 좌변은 a 빼기 2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분의 3 b제곱이랑 같습니다. 괄호 풀어보면 완전제곱 만든 거야. a를 주인공으로. 이거 괄호 이거 a제곱이고 둘이 곱해서 2배 하면 이거고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 b제곱이니까 이거 더해야지 b제곱 되겠지. 이때 이거 실수의 제곱이네 0 이상. 제곱이네 0 이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0 이상 됩니까? 증명 끝난 거죠. 중요한 거는 등호가 성립할 조건 중요합니다. 언제? 둘 다 0일 때.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려면 b가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a도 0이 돼야 되겠죠. a, b 둘 다 0일 때 저건 성립한다는 거. 이런 증명을 할 수 있으면 돼. 알았지? 거기 195쪽에 괄호 2번 보면 195쪽에 괄호 2번 보면요.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다 공식이다 이거 그냥 그지? 완전제곱 되는 거. 괄호 3번. 이거 뭐요? 앞에 뭐 붙이는 거? 2분의 1 붙여서 완전제곱 세 덩어리 만드는 거 알지? 건우 알아? 2분의 1 붙여서 2배 다 2배 해놓은 다음에 완전제곱 세 덩어리 만드는 거 알지? 완전제곱 세 덩어리 나왔으니까 다 제곱되는 거죠. 0 이상 되는 거지. 맞지? 요런 증명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뒤에 이 네임드 산술기하 평균 말이 편하게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관계예요. 관계. A, B가 모두 조건이 계속 실수 조건이었었는데 여기는 실수 조건이 아니고 양수 조건이에요. 양수에서 하는 거야.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쓰는 건데 더해서 나누기 2한 거랑 곱해서 루트 씌운 거 사이에는 더해서 나누기 2한 거 산술평균 곱해서 루트 씌운 거 기하평균 이거 산술평균 이거 기하평균이라고 하는데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집니다. 같은 건 언제 성립하느냐? A랑 이거는 A하고 B하고 같을 때 이럴 때 성립합니다. 증명을 해볼게. 좌변 빼기 우변을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좌변 빼기 우변을 하잖아.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 빼기 2루트 AB라고 통분해서 묶어버릴 수가 있죠. 그지? 얘에서 얘를 뺀 겁니다. 그랬더니 분자가 뭐가 돼?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 돼. 그지? 제곱이 됩니다.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 되나요? 실수 제곱은 0 이상 되는 거 맞죠? 언제 등호, 는 0이 언제 돼? A하고 B하고 같을 때, 그럴 때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산술기압 평균의 관계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산술기압 평균은 그 자체를 증명하는 문제 물론 나올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소값이나 최대값 구할 때 이걸 쓰거든요. 여러분들이 수능 볼 때까지 최대 최소 문제는 총 3종류를 배워요. 수능 볼 때까지. 최대 최소 문제 3가지 배우는데 첫 번째 언제 했냐?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지? 2차 함수. 2차 함수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있었잖아. 그지? 실수 범위 주어지고 x 범위 주어지고 하는 거. 요게 첫 번째 배우는 거. 산술 기압 평균이 두 번째. 마지막은 미적분 1에서 미분 이용해서 극대극소 구하는 걸 배우게 될 거거든. 그때 이제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알았지? 그때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197쪽에 절대부등식의 증명을 한번 해볼게. 유형 16. A, B가 모두 실수일 때 괄호 1번 A 플러스 B의 제곱이 4AB 이상임을 증명하시오. 괄호 2번 증명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자 보자. 자 이거 어떻게 해? 증명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넘겨놓고 0 이상이다. 또 이거 정리하고 0 이상이다. 이렇게 하는 건 증명이 아니야. 틀려. 가다 보니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좌변 빼기 우변을 갖다가 써보면 A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야. 이건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A 빼기 B의 제곱 돼. 되지? 되지? 여긴 플러스 2AB 하면 마이너스 2AB 되니까. 이거 실수잖아. 실수 제곱이니까 뭐야? 0 이상이다 성립하는 거예요. 맞죠? 등호는 언제 성립해? 요게 0일 때. 얘가 0 되려면 A랑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끝! 이렇게 증명하는 거야. 따라서 뭐다? 따라서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왜? 뺐는데 0 이상이니까. 뺐는데 0 이하면 이쪽이 큰 거고 0 이상이면 이쪽이 큰 거지. 증명 끝. 다음 양변에 절대값이 있지. 단순 비교가 힘들어 빼가지고 뭘 하기가. 그래서 둘 다 0 이상, 0 이상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좌변 제곱에서 우변 제곱을 빼볼 겁니다. 좌변의 제곱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빼기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을 뺄 거예요. 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요렇게 됩니다. 요거 두 개를 갖다 곱하면 이거랑 같은 거거든요. 요렇게 돼요. 절대값 전체의 제곱이면 뭐랑 같은 거냐면 그냥 절대값 없이 제곱하는 거랑 똑같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플러스 2A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랑 이건 없어지고 두 배로 묶어버리면 절대값 AB에서 AB를 뺀 모양이야. 그지? 근데 이거는 A 곱하기 B가 0 이상일 때랑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일 때로 나눠져요. A 곱하기 B가 0 이상이면 여기가 0 이상이야. 나오면 AB로 나오겠지? AB 빼기 AB니까 뭐 되겠어? 0이 되겠죠? 그치? AB가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 AB로 나와. 절대값 풀 때. 양수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AB가 돼. 근데 요만큼이 지금 마이너스잖아. 0보다 커지네. 맞지? 그러니까 0이거나 플러스, 즉 0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 따라서 뭐야? 좌변 제곱이 우변 제곱보다 크거나 같고요. 따라서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예, 이런 식으로 증명해 주면 돼요. 아래 거 해보세요. 그 다음은 산술기압 평균 들어가는 거야. 네,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다가 해가 싹 뜨는 거야. 근데 구름이 조금 껴있어가지고 완전 해 뜨는 그 해 막 바다에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거 있지. 그건 못 봤어. 근데 좀 떠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은 봤는데 와이프가 사진 찍어준 거 보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고. 자, 예제 17, 18, 19, 20까지는 못하겠지? 일단 한번 해보자.
예제 17. 예, 합이나 곱이 일정한 경우, 합 또는 곱이 일정하게 주어지는 경우, 요 경우 x가 플러스 y도 플러스, 괄호 1번 2x 플러스 3y는 10이라고 고정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럴 때는 곱한 형태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되게 혼란스러웠었거든요. x 더하기 y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학원도 안 다니니까 독학해야 되는데 분명 이런 걸 배웠는데 곱한 xy의 최대값을 구하라니까 xy 하려면은 여기 루트 xy 나오고 2분의 x 플러스 y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잖아. 나온 거는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랑 이걸로 하면 됩니다. 2x랑 3y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전개해 보는 거예요. 이거 나누기 2가 산술평균, 2x 곱하기 3y의 루트 씌운 게 기하평균. 요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돼. 양수 조건 오지게 중요합니다. 저런 거 없으면 못해요, 이런 거. 그럼 이제 얘가 12니까 이 좌변이 6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제곱하면 36. 6xy가 되는 거지. 6xy. 그래서 xy는 뭐다? 6 이하다. 최대값은 6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요까지만 딸딸딸딸 공부한 사람들은 2등급은 맞을 수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올라가는 걸 연습을 계속 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 이거에 좀 주목해 주세요. 언제 이게 최대값이 되는지. 언제? 둘이 같을 때. 조심할 거는 우린 지금 뭐랑 뭐의 최대 산술기하를 썼지? xy가 아니고 2x랑 3y. 2x와 3y 가지고 한 거야. 알겠지? 2x와 3y 가지고 한 거니까 얘네들이 같을 때 이 등호는 성립한다는 거야. 최대값이 된다는 거지. 근데 딱 보면 더해가지고 12니까 2x하고 3y가 둘 다 6일 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6 더하기 6이 1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x는 3, y는 2일 때 최대값 6을 갖는다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나중에 시간 없고 빨리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나왔어? 그럼 둘 다 6이겠네? 그럼 x는 3이고 y는 2겠네? 곱한 건 6이겠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빨리빨리 할 때는. 괄호 2번 보면 이번엔 곱한 게 일정하네. x하고 y가 곱해져 있어. 그랬을 때 x 플러스 2y의 최대, 최소. x 플러스 y의 최소를 구하시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곱한 게 이거 나왔다고 또 x하고 y 가지고 하면은 이건 못해. 그냥 요거 가지고 최대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건데 물론 산술기하 평균은 이렇게 하고 루트 x 곱하기 2y 하는 게 맞아. 근데 이렇게 쓰기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할 때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애시당초 양변에 2를 곱해가지고 더한 거 이거는 2 루트 이거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변형해서. 알았지? 근데 곱한 게 8이라는 거 알고 그 안에가 16인 거잖아. 그러면 안에가 16이니까 최소값은 얼마냐? 나오면 4니까 8이 되는 거야. 그건 언제? x하고 2y가 같을 때 이게 성립한다. 알았지? 또 굳이 x, y를 구하라고 하면 요걸 갖다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넣어가지고 y값 구하고 x값 구하고 하면 돼요. x에다 2y 넣으니까 2y 제곱이 8 되는 거고 y 제곱이 4 되는 거고 y는 2 되는 거고 x는 4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 18번. 18번. a, b가 모두 양수일 때 a 더하기 b분의 1, b 더하기 a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죠. 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그럼 괄호를 푸세요. ab 더하기 ab분의 4 더하기 4 더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괄호 풀면. 맞지? 얘들아, 여기 더하면 5지. 5는 최소값이 얼마야? 5야. 최대값은 얼마야? 5야. 얘는 끝난 거야. 알았지? 요것만 가지고 하면 돼.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하면 되는데 요게 2 루트 4 이상이잖아. 곱한 거. 곱하면 4잖아. 역수니까. 맞지? 너무 좋고. 그러니까 요 곱한 놈의 최소값이 4란 말이야. 요 놈의 최소값이 4라고. 그러니까 전체 최소값은 얼마냐? 4 더하기 5 해서 9가 되는 거다. 알았지?
그때 a, b 값은 얼마냐? 2가 됩니다. 왜? 얘들 둘이 같아지려면 얘도 2고 얘도 2가 되는 수밖에 없죠? 그치? 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9도 있구나. 19까지 하고 아예 시간 줄게. 19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x가 1보다 클 때 4x 플러스 x 빼기 1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요번 특강 마지막에 평가할 때 마지막 문제 낸 거거든. 다 틀렸어요. 이 상태에서는 그냥 하면 이거 뭐 더한 거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곱하는 거니까 x 빼기 1분의 4x? 이러면 노답이야. 못해. 안에서 뭐 정리가 안 되잖아. 그지? 약분이 잘 돼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4x를 4 x 빼기 1 x 빼기 1분의 1 둘이 같을 수는 없죠? 4x x 빼기 1분의 1이 있는데 마이너스 4는 원래 없었잖아. 더하기 4 써주면 되지. 이러면 둘이 같아지는 거 맞지? 맞지? 그럼 더하기 4는 확정? 요만큼의 최소값을 구해보면 2 루트 4가 되거든. 4가 되지. 전체적 최소값을 얼마냐? 4 더하기 4 해서 8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걸 잘해야 되고 약분 잘 되는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 억지로 만들었어? 그만큼 더하기 빼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 알겠니? 저 표정이 잘 모르겠던 표정인데. 자꾸 2루트 4. 아까 그거 할 때 설명 잘 못 들었어. 요거랑 요거랑 곱한 게 여기 들어간 거야. a 더하기 b가 2 루트 ab 이상이잖아. 둘이 곱해서 약분이 잘 되니까. 됐지? 빼더라도 20 활용이야, 활용. 이렇게 벽이 있고 닭장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20 이렇게. 여기 닭장이야, 닭장. 닭장 뭔지 알죠? 예, 기퉁의 닭장을 만들고 싶은데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여기 x, 여기 y라고 하자. 그럼 뭐가 성립하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0이 성립하지 않나요? 맞지?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 하라는 거야? 2분의 1 xy의 최대는 얼마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거 가지고 못한다고. 이거 가지고 산술기하 평면을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나누기 2 한 거는 루트 둘이 곱한 거 이상이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다 양수니까 xy라고 할 수 있죠? 루트 바뀌어서. 맞지? 이쪽은 얘가 400이니까 200이지. 따라서 나누기 2 해버리면 2분의 1 xy는 얘 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냐? 닭장의 넓이의 최대값은 100 되는 거고 그때의 밑변과 높이는 10이겠지. 잠깐. 10 아니다. 그지? x제곱이랑 y제곱 같으니까 둘 다 200일 때 성립하는 거야. 10루트 2가 되겠지. 요 길이 10루트 2, 10루트 2 같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그거까지 할 테니까 문제 풀어봐요. 너네 풀어야 되는 첫 번째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야. 거의 모든 책에 나온다고 보면 돼요.